해주시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은 나름으로 공부를 잘 해오셨잖아요. 잘 해오신 분들이라서 혹시 그때 우리 선생님은 그때 질문 잘 하시니까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래 갖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 잊어지거든. 또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고 이래 하는데 또 뭐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때 또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78쪽에 배우자 궁의 심리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심리 분석이기도 하고 배우자 인연 분석,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거든요. 현재 내가 뭐 결혼해서 이 사람과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의 다른 사람, 이미 나는 내 명예는 나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럼 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아이들도 사실 어리지만 뭐 그런 애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이런 명을 갖고 있구나, 이런 명을 갖고 있는데 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니는 네 팔자가 그러니까 네가 뭐 어느 놈하고 결혼해도, 네가 어느 누구하고 결혼해도 너가 마누라는 그렇고 너가 남편은 그렇고 이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 바뀔 수 있다. 뭡니까? 명은 운에서 달라질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운은 운에서 달라질 수 있다. 또 그 명 속에서의 그 상호 영향, 관계 속에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명예는 이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중국 과정에서는 10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죠? 그 10개의 별은 우선 비견이라는 게 있고, 그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죠? 편재, 정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이미 이렇게 10개로 해체모여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것들이 우리 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원. 그죠? 일원. 일원이 뭔지는 이제 이미 아시니까 일간이라고 하냐. 그죠? 여기. 일주라 하죠. 일주. 주라 하는데 이 다른 것들 중에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부궁, 그죠? 부부궁 요 자리에 여기 중에 10개의 어떠한 별이 여기에 있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제 책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78쪽에는 부인 인연이라고 해놨어요. 또 넘은 게 보면 남편 인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해서. 그거 뭐 별도로 구분 안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통합해서 말씀드린다. 그런데 이 10개의 별들, 바로 이 자리에 어떠한 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바로 나의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심리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런 심리도 보지만은 또 부부궁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명예는 이미 여기 어떤 십성의 별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심리도 그렇지만은 벌써 나는 태어나면서 그러한 별과 같은 그런 부부를 만나겠구나, 인연이 그래 돼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78쪽에 제일 위에 보면 부인 인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부 인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견으로 돼. 제일 처음에는 비견은 어떻습니까? 비견겁이라 하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 보면 친구를 뜻하는 거죠. 친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같다. 친구 같은 마음으로 산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내가 몇 개는 한번 읽어보고 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평등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있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며 처를 대등하게, 그 다음에 처가 아니라 부부를 서로가 대등하게 본다. 군림하거나 뭐 이래 너무 비하하지도 않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의 인연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처궁의 남자 사주면, 처궁의 비견이면, 이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 궁의 비견이면 이 내용과 이제 같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비견이면 존중성이 없고, 왜? 대등하니까, 친구와 같으니까, 존중성이 없고, 맞상대로 나와 같은 부류로 취급해 친구와 같은 부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친구 같으면 어떻습니까? 평상시 친구 같으면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마장 까자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남자 사주의 비견은 여자가 현모양처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복이 약하다고 본다. 그래서 좋을 땐 친구, 안 좋을 땐 원수, 이런 얘기예요. 이제 결국은 이 자리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비견이 들어가 있다. 그 비견이 들어갈 때는 이제 남녀 똑같아요. 그럼 나의 부부는 동등하게 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친구와 같은 부부 인연이 된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가치. 근데 이 잘 맞아요. 친구와 같으니까. 그냥 같은 부부끼리도 오늘 뭐 우리 어디 가서 뭐 대파 한잔 할까? 뭐 이래 하면 같이 잘 맞다니까요. 그렇게 한다. 그런데 친구들끼리도 한번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삐뚤어지면 한번 대판 싸우잖아요. 그렇게도 안 되거든요. 삐뚤어지면 싸우기도 하고 또 친할 때는 친하기도 하고 이러한 형국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견은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부 환경이니까, 자, 서로가 일간이 남생여가 무난하다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서로가 신약하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남생여가 무난하다 하는 것은 남자 사주가, 다시 말하면 여자 사주를, 여생남 아이가 이거, 남생여가 좀, 그렇지, 여생남이 무난하다는 거죠. 여자 명에서,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하면 밑에 일지 배우자 궁의 비견이 전제입니다. 전제. 비견이면은 좋을 땐 좋고 뭐 안 좋도 토닥거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좋은 구조로 가려고 하면 여생남이란 것은 위에 요거 일간을 여자 일간에 만약에 수라면, 그죠? 여자 일간은 수라면 남자 일간은 목이 되겠죠. 수생목 하는 이런 관계, 금생수 하는 이런 관계. 어쨌든 여생남의 일간이 이제 그렇게 구조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전제 하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궁합을 보거나 뭐 내 딸이나 아들 뭐 이걸 본다면은, 여자가 그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가 남자인데 신랑한테 생해주는 관계로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제 관계는요. 이 급제라는 것은 여기 책에는 남매 같은 배우자, 오누이 같은 뭐 아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급제와 비견의 차는 그렇습니다. 거의 같아요. 같은데 경쟁심이 추가된다는 거죠. 급제는 왜 경쟁심이 추가되냐면 말 그대로 급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견이라 하면 그래도 일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글자입니다. 긍정적인 별이에요. 그냥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고자 하고 뭐 이러한 같은 이 동업자적인 거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급제는 뭐가 뭐 동업자로 다가왔지만 이게 원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재물을 급탈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진짜 그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 만약에 급제 운이 왔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 나한테 아주 친한 것처럼 다가왔는데 그 내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고 잘못하면 어느 기 누가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뒤통수 한 방 맞겠네 이런 느낌으로 급제와 비견의 차이는 긍정과 부정 쪽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급제가 여기 볼게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경쟁하려면 나보다 조금 좋은 조건에 관심 가질 것이고 철을 대등하게 대우하고 굴림하지 않으나 여자 입장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남편의 심리는 처궁의 비견은 존중성이 없고 상대로 나와 같은 부르르 취급의 친구 같은 아내와 마찰이 많고 잘 대든다 이제 이런 얘기죠. 부인이 그렇다면 남녀 부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혐오양처는 아니니 처복이 약하다고 남자 사주에 절대 그렇다고 급제나 하더라도 그 똑같습니다. 남자 사주뿐만 아니라 그 여명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급제를 하면 이미 나와의 이 관계가 협조적인 관계는 아니겠구나. 그러나 협조적인 관계다 하더라도 그냥 비견의 별은 그냥 협조적이지만 그래서 가다가 안 맞아서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이래서 뭔가 안 맞아서 싸울 수 있으나 또 화해도 가능하다. 근데 급제는 조건이 따른다는 거죠. 남편이든 여자든 간에 서로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 어떤 상대방 것에 대한 나의 재물을 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마치 않게 되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생남이 무난하다. 여기에서 대한 여생남은 전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 제일 좋은 아내는 누굽니까? 현모양처를 했잖아요. 그냥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서 그래서 바깥 사람이 돈 벌어주면 안 사람이 그걸 관리하고 이걸 바깥 안 이래 했잖아요. 음양으로. 그러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남녀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여기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단순 여생남 이 조건은 안 달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신양하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 명구조가 오행적으로 봤을 때 그 일간의 구조가 신약하더라. 서로가 그런 신약자의 특징은 뭡니까? 신약자의 특징은 남의 말들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좀 약해요. 억지로 자기 고집을 안 부립니다. 굉장히 그 남의 말을 듣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그렇다면은 비견급제가 특히 비견이라면 협조자가 동업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의 구조이면 좋다. 급제도 신약의 구조이면 좋으나 신강의 구조일 때의 급제와 신약의 구조일 때의 급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신약의 구조일 때의 급제는 동업자 형국이다. 그러나 그 급제 값을 해야 되지만 내가 알아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신강자에 비해서는 크지만 신강자는 내가 눈티 맞고 뺏겨야 되는 거예요. 눈티 맞고 뺏겨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신약자의 구조는 어느 정도 이 동업자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크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부 관계가 신약자일 때가 비견급제일 때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함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식신상관으로 보면 그 지금 여기서 비견급제를 본 걸 뭐고 하면 그 육친관계를 봤잖아요. 육친관계를 볼 때 우리 부부가 다 육친관계니까 그죠? 그럴 때 그것들이 이제 그 비견급제의 특징을 가미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식신상관은 어떻습니까? 이 자식 같은 거잖아요. 자식 같은 배우자, 또 후배 같은, 또 뭐 내가 스폰해주는 자, 그죠? 그런 관계. 그다음에
나의 제자와 같은 관계, 이런 관계의 것들인데, 그 식신과 상관에도 또 뭐가 하면, 식신은 긍정적이지만은 상관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별이에요. 그럼 상관의 별, 식신은 상당히 일간의 생활에서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어떤 근거하에 일관성이 있게 꾸준하게 이런 것들이 식신의 특징이. 아까 육신적인 뭐 자식과 같고 뭐 제자와 같고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식신의 특징들은 그러면 상관의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그 변화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상관은 상당히 나의 안정을 요구하는 그 정관의 치기 때문에, 그 나의 안정을 요구하는, 나의 가정의 안정을 요구하는 그걸 치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식신은 보면은 자식과 같은 배우자예요. 그 식신은 뭡니까? 상생상국론에서 내가 생해주는 글자잖아. 그래 내가 그냥 내 자식과 같이 생해주니까 그게 내 남편이라면 자식 하나 더 키우는 거죠. 뭐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 이제 그러한 관계이다, 이런 거죠. 또 남자 명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 제자와 같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추어 봅니다. 그 식신 같은 경우는 내가 생하는 관계이니 예쁜 딸처럼, 그죠? 그래 지적이고 얼굴에 비중을 두고 팔불출이라 저한테 잘하나 의지하는 편이 된다라는 거죠. 항상 궁리하고 단순한 것은 싫어한다. 자, 이런 남자 명예 일지에 그래 이제 식신이면 참 부인한테 생해주는 관계니까, 그죠? 아주 이 딸같이 또 제사같이 이런 마음으로 잘 생해주기도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것을 싫어하고 또 그렇게 잘하기도 하나 하지만 때로는 좀 의지하려고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상관은 예쁜 자식과 같은 배우자, 그죠? 아내를 굉장히 귀여워한다라는 거죠. 아내를. 그 아까 여기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궁의 이제 심리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상관은 이 예쁜, 그리고 부인을 예쁜 모습을 본다, 그죠? 예쁜 부인을 선호한다. 상관은 언제나 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 그 이벤트도 잘한다. 현재 환경에 따라 잘하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여자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몸매로 먹고 살지. 배 나온 여자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 이제 이 상관성 남자는 아주 여자를 예뻐야 된다, 이런 거죠.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일간이 서로가 남자가 여자를 생하는 구조가 좋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생하는 구조가 좋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한 것은 내 성품도, 내 심리적 성향도 이렇지만 식상이지만 또 내가 그 부부 성향의 심리도 이렇다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부부를 만나 보니까 서로 그런 관계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편재. 편재와 정재의 차이는 편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확천금과 같은 두 개 다 이 재물이지만 재물적 심리죠. 재물적, 그다음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다 이 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재는 아주 합리적인 재물,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 합리적인 재물을 정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편재는 합리적이지 않은 재물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 한방을 노리는 그런 재물, 로또 복권과 같은 재물,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런 거. 그죠?
정제는 월급과 연금과 같은 또박또박 벌어서 내가 하나를 벌어서 둘을 만들고 계단 쌓듯이 이것을 정제성이라 한다. 그 또한 심리가 그와 같다. 그럼 그 사람의 심리는, 편재적 심리는 어떨까요? 편재적 심리는 있으면 쓰고 안 쓰면 말고 돈에 대한 경제적 관념이 덜합니다. 뭐 있어도 뭐 안 쓰면 되고 없으면 뭐 이런 거고요. 또 내 한방 노래만 되지 뭐 이런 내 뭐 한 걸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러한 내 기본적 심리죠. 근데 정제적 심리는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죠. 확실한 성품이잖아요. 내가 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내가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뭡니까 집도 하나 사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하나 집도 평수도 넓혀는 이러한 심리들이 정제적 심리다. 그래 정제적 심리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합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거죠. 실수를 안 하고. 근데 편제는 그와 반대로 얼렁뚱땅하고 좀 그런 심리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인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 부부 편제다. 남자의 명예 밑에 이 편제를 깔았어. 그러면 남명의 부부궁에 편제 깔았다. 그러면 남자는 근본적으로 어떨까요? 돈을 경제적 관념은 없다. 그러면서도 돈은 내 한 방 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이 허세도 좀 있겠죠. 그래 있는데 그 부인 자리잖아. 그럼 부인을 한테 돈을 벌이 오라고. 편제는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가주는 거잖아. 그게 편제잖아요. 편제를 다시 말하면 머슴과 같은 거라. 편제적 인연관계는 보면 내가 극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극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라. 그래서 내가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해도 꼼짝 못하는 관계를 편제라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적 관계를 과거에 육신적 관계를 보면 이 머슴과 같은 주인과 머슴과의 관계라거든. 그래서 남명의 일지 편제는 만약에 내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년월일 보지 않겠습니까? 본데 밑에 편제 깔았어. 그러면 그 양반은 내 딸을 머슴같이 생각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명의 그 깔려있으면 딸을 죽이는 좀 그렇게 그 아이의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그 부인은 이 남자의 기본 성향은 니도 나가서 돈 벌어온나 이거거든요. 그럼 여자는 남자 잘 만나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돈 주는 거 받아가 잘 쓰고 이게 제일 좋은 팔자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기 능력이 있는 게 더 좋은 거겠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폭군과 같은 그죠? 이제 그래서 일지 편제 남명은 좋지 않다. 이제 여자 본연 관점이나 어떤 근데 그런 양반이 돈이 많으면 또 괜찮겠죠. 돈 많아도 어느 행운에서도 잘못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돈을 물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정제적 남편은 완전히 반대죠. 정제적 남편은 이 서로 관계가 편제는 이 장악하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고 정제적 관계는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부인이 나를 또 남편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제성 이거 좋은 거죠. 또 편제와는 완전히 반대적이죠. 굉장히 작용하는 심리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적인 어떤 그 부부 관계에는 상당히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나중에 저 상호 관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관계가 돼 있다. 정편제의 차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제가 그 편제 밑에 보면 그 남자 일지 편제 처궁의 이해라고 해갖고 그 갑진 일주 그다음 을미 일주 갑술 일주 이런데 그 메모돼 있지. 그거 뭐 갑진 일주 보면 시집 가면 뿌리 잡아줘야 되고 뭐 극하랴 고생문이 훤하다 고집이 세고 근데 이런 메모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관으로 가보죠. 관, 편관과 정관.
평관은 여기 뭐 공처가 이래 해놓고 되놨는데,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장 넘어가면 이제 정관, 정평관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정평관의 차이는 조금 전에 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재의 관계가. 재는 어떻습니까? 재는 내가 상대를 마음대로 제압을 하거나, 그죠? 또 아니면 내가 보호하려고 적당히 이런 마음인데, 관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가 나를 보호하고, 적당히 보호하고, 책임지고 보호해 주려고 하거나, 또 아니면 나를 머슴으로 생각하거나 이거거든요. 아까 입장은 반대죠. 그러면은 평관과의 정관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평관은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편재적 심리를 보는 거나 그 평관이 나를 편재적 심리를 보는 거랑 같은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평관을 깔았어. 일지에 그 평관을 깔았어. 그럼 그 상대가, 나는 그런 상대를 만난다. 내 사주 밑에 만약에 일지에 평관 깔아서, 그러면 내가 평관적 심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평관적 심리도 갖고 있지만 내가 결혼했을 때 부부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평관과 같은 인연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 평관은 우리가 물상적으로 제가 한 번씩 운에서 평관을 만나면 가다가 범을 만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부인은 범과 같다 이러잖아요. 범과 같은 부인을 만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부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섭기도 할 끼고 스트레스 받을 끼도 할 끼고 부인이 지나치게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런 관계. 이렇게 본다. 또 이제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평관을 깔면 이러한 남편을 만난다. 그죠? 이러한 남편을 만나게 돼. 그래, 남편이 평관이라. 그럼 그 부인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인은 그 남편이 부인을 꼼짝 못하게 한다. 어디 나가려고 하면 어디가 가지 마. 이 막말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이 통제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내가 없는데 네 집에 안 오고 뭐해? 진짜 지나친 이 뭐라 해야 되나, 뭐 지나친 통제죠. 그러한 인연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이런 거죠. 정제는 완전 반대죠. 정제는 보호하려고, 정제가 아니라 정관은, 그래, 정편제와 정편관의 그 개념적 입장이 완전히 반대적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쉬우실 거예요. 그 정관도 마찬가지. 아까 정제처럼 정관, 정제적 심리는 내가 상대를 이쁘게 이렇게 내가 막 보호해 주려고 하고 가녀련해 보이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정관적도 그래요. 그 정관은 나를 적당히 잘 되게끔, 적당히 지나치면 그래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꾸중해주고 예뻐해주는 지나친 통제가 아닌 적당히 나를 제도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통제, 그런 부부간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편제적은 어떻습니까? 무자비, 우리가 편제를 가하던 평관은 다시 말하면 나를 무자비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이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 편제한테는 내가 뭐라 했습니까? 편제는 만약에 그쪽 신랑이 보니까 편제 깔았어. 그러면 보따리 사라. 저 남자가 니를 완전히 무소리같이 볼 것이다. 보따리 사라. 하녀같이 볼 것이다. 보따리 사라. 이러는데 뭐 여명에도 보겠습니다. 평관을 깔았어. 그죠? 평관을 깔았으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의 남자가 평관처럼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만약에 내 딸 사주의 밑에 일지에 평관을 깔아놔서, 그럼 그 누구를 만나든 그가 우리 딸을 편제적으로 볼 것이란 얘기죠. 그걸 깔았으면 그러면 그 오는 사람을 그러면 평관적 기질이 아주 약하거나, 잘 봐야 되겠죠. 평관적으로 와닿으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만약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평관을 깔았어. 그럼 이 평관은
이게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잖아요. 이 사람이 상대거든. 자기 본인의 평관성 성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은 부부의 연을 딱 맺어보니 그 오는 그 사람이 바로 평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 평관으로 느껴진다는 거잖아. 이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나도 평관인데 더 범 같은 경우니까 나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오는 사람이 결국은 나한테 평관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 여자 명예 막말로 여기에 또 평관이 깔려 있으면 굉장히 남편으로부터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나 통제를 지나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관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인성으로 가겠습니다. 인성도 뭐 정인 편인으로 나누는 거죠. 인성도 그래 인성도 정편인을 구분해 보면 옛날에는 편인이라 하면 이 육친관계는 계모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이지만 요즘은 엄마이긴 하지만은 둘 다 엄마입니다. 엄마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엄한 엄마, 그죠? 엄한 엄마. 다 생하는 관계잖아요. 나를 생해주는 관계. 엄한 엄마. 그 다음에, 저 책에는 그래 돼 있죠. 계모, 악처, 뭐, 사고뭉치, 잔소리꾼,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정의는 뭐 하면 그냥 엄마. 아주 나를 무조건적으로 생해주는 엄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편인은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내에게. 그 다음에 정의는 보면 아내를 어머니 대용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정편인을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인은 마누라 잔소리 듣고 살을 팔자다. 이게 뭡니까? 남명의 편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그 편인 깔았다 하면 내가 깔고 있으면 내 아내가 편인성으로 와닿을 것이고 또 뭐 여자 명의 편인 깔았다 하면 그 남자가 편인성으로 와닿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대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치고 잔소리 듣기 싫어. 큰 소리 펑펑 치고 말도 잘하지 않는다. 그냥 편인성은 여자 명의 편을 깔았다만 남자가 한테 잔소리 좀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 복찬 터질 노릇을 한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다 늦게 귀가하고 잔소리 안 하는 여자아이가 한눈 팔 것이고 잔소리 안 한다면 한눈 팔 것이고 남자를 다소 얕잡아서 하고 포근하고 인정 많은 배우자 인연을 만난다. 자, 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어 잔소리꾼이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인성의 이제 부부 인연은 바로 잔소리꾼이다. 특징이 한 가지 특징을 말하면 잔소리꾼이다. 왜? 그러면서도 남명에서는 이 남녀명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께서 생봤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하는 근본적 이 본인들 심리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으면서 잔소리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인성은 보면 여기 보면 내놨습니다. 따뜻한 엄마 같은 배우자를 만난다. 그런 인연을 만난다. 이 일지에 정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배우자를 연연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또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이에요. 성품들이. 그래서 참 남들한테 이야기도 잘 들어주면서 엄마와 같은 남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러한 성향이 상당히 있다. 남편이 늘 엄마에게 하듯이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는다. 남편이 그죠? 이렇게 완전 엄마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처에게 보고하듯이 상의한다. 이런 관계들. 내 명예 남자 명예 그걸 깔았으면 인성을 깔아서 뭐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엄마와 같은 사람이자. 그러니까 부인한테 잘 엄마와 같이 대하듯이 모든 걸 다 사사건건 이야기 잘하죠. 그러면서 뭐 또 보고 다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고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기대기도 하고. 그죠? 왜? 엄마같이 느껴지니까. 이런 거죠. 그 정편인의 관계는 그걸 한 잔소리를 듣나 안 듣나. 그러면서도 편인도 그러면서도 어머니성이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남자 여자 명공이 그죠? 부부 인연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부부 궁에서 보는 나의 심리 분석이기도 하고 그게 또 어떻습니까? 배우자 인연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배우자 인연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특징은 이 십성의 별에서 각각의 특징과 그죠? 그 각각의 그 육신적 관계와 특징을 더 합산해서 부부의 인연성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요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글자와 다른데 주변에 있는 글자들과의 관계.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본의 근본은 그렇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러나 이게 드러나나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이 여기 주변에 내 명 주변의 글자들과 합을 하거나 그 합에서 없어지는 합을 하거나 충을 때리거나 하면 변질된다는 거죠. 변질은 또 결혼하고자 하는 내가 그 상황 현실의 행운에서의 운이 이 고정된 글자를 어떻게 영향을 주거든 관계에서요. 그 관계에서도 어떤 년에서 결혼하는 거냐, 어떤 해에 만세력으로 어떤 해에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 결혼할 것을 내년으로 미루기도 하고 또 땡겨서 올해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연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본연의 성품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또 내 부부연도 정해진 부부연이 어떤 그런 것도 갖고 있지만 거기서 언제 어느 때에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특징을 이랬다 하지만은 이 어느 해에 결혼하느냐에 어느 해에 그 상대의 어떤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래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본래는 갖고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속에서 그 자연 환경은 음양오행과 이 육신 관계 쪽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기서 덧붙인다면 비경급이라는 것과 식상해가 이 지금 5개의 어떤 인연을 지금 10개로 음양으로 10개로 나누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오행이 가미돼야 된다 그죠. 지금 기본적 오행으로는 목화토 금수가 기본적 이러한 십성의 별은 목오행과 비견급과의 목오행의 특징과 비견급과의 특징이 아주 닮았습니다. 행시가. 이거 비견급의 행시는 뭐였습니까? 뭐 친구와 같고 뭐 도전적이고 뭐 주체성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오형적으로 보면 목이라는 글자의 특징이 비견급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거든요. 비견급이 내 명에 없다 하더라도 목오행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비견급에 준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라는 오행도 마찬가지로 화라는 오행도 식상의 오행과 가장 닮았다는 겁니다. 성향이. 그런데 식신상관이란 내한테 10개의 별이 성이 없다 하더라도
화의 오행이 있으면은 나는 식상의 어떤 그 식상의 별의 성향을 갖고 있겠다. 이래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다 같은 겁니다. 같이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부 궁에 해당되는 글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평관일 수도 있고 정인일 수도 있잖아요.